이제 메타버스 이런 세계는 늦게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빠르게 전 세계 정부들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뭐냐면 메타버스의 최대 강자가 워너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캄보디아하고 또 그 외 나라들하고 계속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플러스가 필요했어요. 레퍼런스가 뭐냐면 경력, 실적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몽골 정부,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부 또 하나만 있다면 2개에서 3개 정부하고만 MOU를 체결하게 되면 동시에 153개 국가하고 군을 통해서 말하자면 크리스찬 군 선교를 통해서 153개 국가하고 동시에 MOU 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광개토 대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다 했지만 실제로는 고조선 시대 때가 다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동이족, 동이족이라고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라케를 얘기했는데 중국의 중심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동이족.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조선 때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터키 유럽에 있잖아요. 저쪽 터키가 대한민국을 형제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형제를 맺었지? 저 먼 나라가 터키가 이제 지금은 뭐라 그랬죠? 키르키제? 그래서 뭐라 그랬죠? 튀르키예? 그러니까 튀르키예? 하여튼 그런데 무식한 데가 자 거기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제국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엄청난 제국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이족이 고조선 때 제국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제국과 제국이 붙어 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인연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형제 제국이었습니다. 형제 제국. 형제 국가가 아니라 형제 제국 대 제국이 붙어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홍산이라고 있습니다. 홍산이라고 하는데 홍산이 있었습니다. 빨간 산이 있는 거예요. 빨간 산이 있어가지고 홍산이라고 했는데 그 빨간 산을 보니까 피라미드야.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피라미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발굴을 들어갔어요. 발굴 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옥이 발견됐어요. 정교한 옥이 발견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옥입니다. 6,000년 전인데 그 문화를 보니까 그 옥이 정교해요. 매우 정교한데 그 6,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조각을 해가지고 그릇하고 이런 상징물들을 만들어냈을까 이래서는 연구했더니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이 문화예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발굴을 멈춰버렸어요. 왜냐면 그 동이 문화가 동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중국 본토에 가가지고 지금 그게 발견되니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라고 치면 나옵니다. 홍산 문화. 그래서 홍산 문화는 우리 민족, 동이족 우리나라의 문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이 딱 덮고서 꼼짝마다 발굴 못하고 연구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연구 못했는데 그때 막 빼냈던 그 유물들이 지금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 동이 문화 유물을 그냥 옥인데 이따만한 옥이에요. 딱 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6,000년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분들도 있어요. 제 사무실에 오면 보신 분들인데 총옥으로 그냥 멋진 총옥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민족이 잘다. 지금 뭔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워너비 그룹이 돈 버는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목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수단이고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못한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같은 법인 번호긴 했는데 등록 번호긴 했는데 워너비 전에 이름이 뭔 줄 알았어요? C3입니다. C3. 워너비 그룹 전에 C3 그룹이었습니다. C3 그룹이 뭐냐면 고구려 사이버 컨트리. 고구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대한민국 국민 만들면 반발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고구려 잘 모를 것 같아서 다 고구려 백성 만들어 보려고 전 세계를 디지털에서 고구려 백성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성 만들면 우리 민족이죠, 뭐 대한민국이지. 그래서 이제는 미래는 국적이 의미가 없어요. 인종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왜 뭐가 맞으면은 한 나라가 되는 같은 나라가 되는 거면 의식이 같으면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아바타 세계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바타 세계에서 내가 미국 땅을 부리고 미국에 있는 건물들을 다 메타버스로 만들어놓으면 그 메타버스 만든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 거라는 거예요. 원어민 거. 국적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건물에 아바타들이 거기 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미국 대학교에서 아바타들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바타의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의 세계는 뭐냐면 의식이 갖춰서 같이 진행하면 그게 같은 민족이 되는 거고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대학교라는 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에 초월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학교에 온갖 국적의 아바타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그들이 동기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언어도 의미가 없어요. 인공지능 번역이 얼마나 발달돼. 앞으로 사투리 쓰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이 좀 미흡한 사람들, 떠듬대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다 걸러내버립니다. 인공지능이 다 걸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말하자면 1년치의 모든 말을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그 사람의 말투를 익혀버리고 그 사람의 말투를 익혀가지고 다 미국 사람으로 영어로다가 나오게 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나오게 되고 다 아바타들이 그렇게 전 세계 언어를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전 세계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메타버스 세계로 열립니다. 저는 목사가 왜 그런 걸 잘 알지? 저는 카이스트 박사들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들하고 그분들이 뭐 개발하면 제가 상당히 빨리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챗GPT를 응용하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챗GPT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포탈화 시킨 건데 챗GPT를 또 응용을 해요. 챗GPT는 기본이면 그것을 우리에게 더 응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카이스트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챗GPT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누가 연구하는 줄 알고 우리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언어 장벽 없어지는 겁니다. 국적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실제는 물건을 받기만 하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메타버스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바타가 반지를 해주면 그 여인의 집으로 반지가 택배로 온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에게 꽃감 세트를 명절에 선물하고 싶으면 아바타가 모교에 가가지고 스승님하고 얘기 나누고 꽃감 박스를 아바타가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러면 꽃감 박스가 선생님한테 딱 가는 순간 선생님 집으로 꽃감 회사에서 키우고 착 가는 겁니다. 자, 모든 경제의 근본은 메타버스에서 시작이 되고 현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뿐인 시대가 올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자랑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회사가 워너비 그룹이고 그 워너비 그룹이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정부랑 이번에 협약을 해왔다라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기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 TV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인터뷰한 것 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게요? Das Leitungsstelle an das Zivilbild seines Stückes besagt, im Bundesgerichtshof wird die gewisse Adaptabilität und nicht diese Post aus dem Stellungsvertrag. Immer die Leitungsstelle dieses Handelsstücke auf der Verfassung 저는 뭐 조금만 나오고 진행을 합법으로 뭐 아바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빼고는 나중에 이 내용은 뭐냐면 위대한 몽골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걸 전 국민, 몽골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위대한 몽골을 메타버스에서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첫째는 B2G 언어비그룹이 큰 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가지고 정부랑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만나서 제가 엑소존 화장품을 가지고 왔거나 엑소존 전기세포를 가지고 와서는 B2G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그 나라 정부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협약이 되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잘 생각해보세요. 젊은 애들이 어디에 튈지 몰라요. 이 애들이 어른들은 민주당이고 계속 민주당, 뭐 국민의힘은 계속 국민의힘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애들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도 딱 잡아놓은 아바타를 현 정부에서 잡고 있으면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진 거잖아요. 수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메타버스를 딱 밀을 때 우리랑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게 이제 B2G의 중요한 얘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코인 교환소가 있습니다. 코인 교환소. 이거 여러분들이 잘 워너비의 쾌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이 교환소가 있어요. 교환소가 뭔지 그 포인트 카드사가 있어요. 포인트 카드사. 포인트 카드인데 포인트 카드가 있고 이제 여기 교환소가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교환소. 말하자면 빗썸이라든지 어피스라든지 이런 교환소가 있는데 그 28개 우리는 28개가 전부 28개의 교환소가 허가를 했어요. 그 허가된 교환소들은 ISMS가 이게 뭐냐면 보안이에요. 금융보안이 해킹들거나 이런 걸 막으라는 보안이 아니라 이 자금이 금융은 돈이 움직이는 데잖아요. 그 돈이 자금이 세탁이 되거나 그래서 테러에 쓰이는 것을 전 국제적으로 그걸 막아야 돼요. 그죠? 돈 세탁이 일어나가지고 테러 집단 나가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게 ISMS입니다. 겉으로는 보안 일이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러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코인 거래소를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다 코인 거래소를 잘 허가를 안 주느냐면 돈 세탁할까봐. 돈 세탁해가지고 그 돈 세탁한 것이 공산주의로 가거나 그 다음에 테러 집단으로 갈까봐. 그래서 이제 코인 거래소가 매우 신중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ISMS라는 그 금융 보안을
통과해서 정부가 관리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되면은 다 추적이 되는 거지. 내가 28개를 허가를 한 겁니다. 28개 허가하는 것 중에서 한 개의 거래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 중에서 원화 거래소가 있어요. 원화 거래소는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어요. 5개. 예, 업빛, 빗썸, 코인원 해가지고 5개만 있습니다. 예, 근데 5개는 뭐 돈을 많이 벌어. 엄청나게 벌어. 근데 나머지 28개는 원화가 거래가 안 돼요. 원화가 거래 안 되니까 여기서 코인 사는 게 뭐 어려워. 막 어디 해외 거래소 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 이벤트 코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벤트 들어오면 더 사가지고 그 비트코인 사서 와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 거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거래소에 우리 이벤트 코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 했죠. 왜 불편하니까. 근데 분명히 정부에서 허가된 건 허가된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이 포인트 카드사를 인수를 했어요. 포인트 카드사를 인수를 한 게 왜 인수를 했냐면 교환소를 거기서 코인 교환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 얘기 뭐냐면 나 혼자 개인이 여기 그 교환소에다가 원화를 넣어요. 이렇게 원화. 한국 돈을 이렇게 넣고 뭘 사냐면 여기서 한국 돈을 쓰고 여기다 포인트를 사는 거예요. 포인트는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포인트 카드 사니까. 근데 돈 주고 포인트를 사서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벤트 코인이에요. 이벤트 코인을 포인트로 사는 거야. 그럼 돼. 포인트로 이벤트 코인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코인 안에 여러 가지 코인을 살 수 있어요. 왜요? ISMS 이 제도에서 여기도 ISMS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사는 순간 딱 체킹이 돼요. 누가 원화를 얼마나치 포인트를 샀다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포인트 갖다가 코인을 사. 누가 원화를 포인트로 바꿔서 코인을 얼마만큼 샀다가 딱 전 세계 그 금융정보에 딱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사는 걸 가지고 다시 해서 코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인을 사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코인이 있었어. 코인이 있으면 코인을 갖다가 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뭘 사냐? 포인트를 사. 포인트를 사가지고 포인트 가지고 뭘 사냐? 원화를 사는 거죠. 원화를. 그래가지고 원화가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간다. 코인을 주고 포인트를 바꿔서 원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원화를 주고 코인을 사서 코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가 이 카드사를 인수를 할 때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당신 말 못 믿겠으니 변호사가 이게 합법이라는 의견서를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의견서를 달라. 근데 자기는 확실한데 이 대표가.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다 믿어보자 하는 것은 한 거예요. 했는데 변호사가 의견서를 준다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자기가 혹시 9개는 맞는데 혹시 한 개 틀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의견서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판사 출신의 금융 쪽에 동안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공부를 무지하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판례문까지 전부 다 보고는 합법이다. 이 시스템이 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코인을 사는 것은 원화 거래소를 승인해준 거래소에서만 원화를 가지고 코인을 살 수 있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원화를 가지고 포인트를 바꿔서 코인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포인트 카드가 ISNS를 받았고 여기에 거래소가 ISNS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합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근데 이게 우리께 거래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카드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단말기,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ATM기, 현금 찾는 거 있잖아요, 기계. 예. 이 두 개가 포인트 카드사는 가능해요. 말하자면 밥 먹고 식당에서 곰탕 10,000원치 먹고 카드로 포인트로 긁으면 돼. 예, 긁으면 왜냐면 포인트는 현금하고 원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긁어서 결제할 수 있어요. 우리도 포인트 받으면 포인트 갖다가 결제할 수 있잖아요. 인정만 해주면. 여기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카드사기 때문에, 포인트 카드사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만큼 정확하게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해제가 되겠죠. 해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포인트만큼은 돈이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리고 포인트로 단말기에서 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거래소랑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코인, 현금을 얻고 코인이 10만원치 있어. 그럼 공탄을 받고 그 집에 가가지고 나는 코인을 긁은 거예요. 근데 결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 되냐면 내 입장에서는 코인을 긁었는데 이 교환소에서 코인을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요. 또 ATM기는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거리에 있는 ATM기에서 내가 그 포인트 있으면 포인트를 넣고 현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현금도 없어, 포인트도 없어. 근데 코인은 있어. 그럼 코인을 가지고 현금을 10만원씩 찾아야 되겠다면 가가지고 10만원을 딱 넣게 되면 얘가 포인트로 바뀌어서 포인트가 다시 현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온다. 이 얘기입니다.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벤트 코인이 여기에 들어갔고 우리 이벤트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에 다른 코인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거래소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 거래소가 운영하는 데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속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쨍하면 끝나는 오를 때를 기다리고 계속 이거는 겁니다. 한 달에 돈 들어가는 게 엄청납니다. 이 거래소가.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활성화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2개월 전인가 이거 강의했더니 안티들이 이러고 봐라 얼음에 또 불법 지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다가 말았어요. 왜? 변호사 의견서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의견서를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이제 의견서를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냐 불법이냐 이런 소리 하면은 뭐에 걸려요? 기업 신용훼손죄 걸려요. 기업 이 거래소 법인으로부터 또는 이 카드사로부터 신용훼손죄로다가 이제 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티들이 자기도 이제 판례부터 찾아봐가지고 확실했을 때나 떠들어야지 엉뚱하게 떠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고소한다 이거죠. 변호사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우리 이제 자문 변호사가 되는 거죠. 자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엉뚱한 소리는 이제 막 걸어버린다. 이래서 기업 그 카드사 신용을 훼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때 성명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 사람 날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빼려 들어가서 손해배상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돈 다 숨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압류 들어가죠. 그래서 압류 들어갈 때 뭐 해야 되냐고요? 공탁을 걸죠. 그래서 2억의 공탁을 딱 걸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억 공탁을 저축도 2억을 공탁을 건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버려요. 통장이든 월급이든 다 압류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가 방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변호사 의견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의견서 받으면 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두 번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가지고 계시거든, 이벤트 코인을 가지고 계시거든, 뭐야 이벤트 코인 뭐 100원도 안 되고 막 떨어졌어. 그건 지금 관리 안 하니까. 예, 저는 이제 보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행사 들어가고 막 하면 못해도 9월 9월 지나고 10월 초 중순 되면 코인이 이제 회원이 지금 100만 명 이상 늘으려고 하니까 이제 코인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원화까지 이루어지면 코인 가격의 가치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제가 어젠가 누가 EM이 듣기 전에 몇만 개 코인을, 지금 코인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개인과 개인 이동 가능하니까 20순간 몇만 개 줬어. 제가 강의하기 전에 줬어요. 예. 줬는데 이 강의를 다 끝 다음에 그거 다시 줘. 다시 돌려줘. 이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9월에 빅뉴스가 뜰 거다 하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벤트 플랫폼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벤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원어민들이 사람들이 헌신이나 유사수신이나 완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다가 이제 집중하냐면 이 이벤트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플랫폼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캥거루 온천 냄새에다가 막 우리 회원들이 그 집중해. 그래서 캥거루 온천 냄새도 구경도 가고 이랬는데, 제가 속으로는 캥거루 온천 냄새에서 한 달에 몇억 벌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 실제로 확인하러 막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 막 캥거루 온천 냄새 가서 막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안티도 가가지고, 안티도 캥거루 온천 냄새 허가도 안 받았는데, 온천 터지지 않는데, 온천이라는데, 지금 막 공지시장 가가지고 또 이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제 수영장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오지도 말아요. 그 오픈하면 한 달에 1억 이상은 벌어요. 1억 이상은 버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오픈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행사할 때만 가서 하고 벼두고 있습니다. 벼두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랬더니 트라이스톤에 막 집중해 있어서, 트라이스톤 언제 수익 나오냐 그래가지고 제가 트라이스톤 팔아버릴 거다. 8일 거 달랬어요. 500 10개 뛰었으니까. 팔아가지고, 팔 거니까 이제 거기 이제 맨 처음에 트라이스톤 가가지고, 아무 데나 그렇게 닥쳐. 그냥 우리 회원들이 2만 3만 명인데, 그냥 일 못해. 트라이스톤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물어보고 의심하고 안티도 가고 막. 그래서 하도 안티들이 괴롭혀가지고 트라이스톤에서 안티들을 고소해버렸어요. 트라이스톤에서. 그리고 아나온 에코맥스에서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소 들어가니까 꼼짝을 못했는데, 트라이스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팔아서 이제 이벤트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벤트가 우리 회원들을 보게 살릴 거예요. 이벤트.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더 나은 게 메타버스가 미래를 장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고 플랫폼이니까,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타버스로 들어가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이벤트를 징검다리화시켜서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 워너비그룹의 핵심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할인 상품권을 당첨해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 보면 문자 공짜 쓰는 플랫폼 카카오톡, 그죠? 그 다음에 중고 물건 파는 플랫폼 당근마켓, 그 다음에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거기는 돈들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근데
이벤트 플랫폼 예, 없는 거지. 예. 왜냐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들은 이벤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인 행사를 해서 옆집보다 내가 옆집 단골을 뺏어오려는 거예요. 단골을 뺏어오면 한 번은 내가 손해보고 한 번은 벌지 못하지만 단골만 뺏어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물건 파는 데서는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골 뺏기 싸움을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벤트 하게 되면 브랜드가 망가지기 때문에 도리어 역풍을 받으면 망해버린다. 역풍 받으면 망해요. 그래서 이벤트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연시 이벤트는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소상인들, 모든 기업은 두고두고 배우는 거예요. 왜? 2023년에서 2023년에 만든 제품을 2023년에 갈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넘어가는데 하루에서 이틀밖에 안 넘어갔는데 2024년에 2023년 물건을 받으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께 돼버려요. 그래서 재고를 무조건 털어야 돼. 근데 털었는데 그냥 털면 기업 브랜드가 망가지니까 언제 털냐면 연말연시 이벤트를 털려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털려고. 성탄 이벤트, 연말연시, 연말 이벤트, 연초 이벤트 해가지고 1월 15일까지 털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더 버티면 후정 이벤트. 그래가지고 이게요, 연중에 대한민국 연중에서 가장 이벤트하기 좋은 게 성탄절 있기 전에 12월 15일부터 1월 중순, 그에 연결되면 구정까지가 이벤트 시즌입니다. 예, 그런데 이벤트만 하는 플랫폼이 없어요. 이벤트만 플랫폼이 없어서 저희가 2016년에 이벤트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2억 주고 제가 사와가지고 예, 그때 시작한 게 워너비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비그룹이 제일 처음에 매칭 찬스 비즈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플랫폼이 그때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한 게 지금에서 이제 터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벤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이 여기는 지지부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무슨 이벤트냐? 행운 이벤트예요. 내가 행운이 좋아서 삼성 제품을 30% 할인권을 받았다. 내가 행운이 좋아서 우리 동네 미용실 50% 할인권을 받았다. 내가 행운이 좋아서 치킨을 70% 할인을 받았다. 이거입니다. 예, 그래서 치킨도 내가 70% 받아보니까 안 먹던 치킨을 먹어보니까 야, 우리 집은 교촌만 먹었었는데 구매 치킨을 먹으니까 괜찮네. 자, 그거 내면 이제 구매 치킨을 먹자 이제부터 이렇게 당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무작정 50% 할인, 70% 할인은 돼 안 돼요? 그러면 구매 치킨 망해요. 근데 이벤트 플랫폼에다가 딱 주면 어떻게 했냐? 이벤트 플랫폼은 치킨 먹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골라가지고 국내 치킨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국내 치킨을 70% 할인을 때려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행운이 좋아가지고 70%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 집이 단골 뺏으려고 한 거라는 것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돼요. 할인 행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벤트 플랫폼을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게 될 거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리에 와서 공짜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 가맹점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50만 명 중에 우리가 돌보는 10만 명의 아이를 위해서 당신 것을 한 달에 한 개 이상씩 기부해야 된다는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이 우리 이벤트 가지고 마음 놓고 이벤트 행사를, 할인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한 건 이상의 치킨을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부해야 돼요. 미용실이 우리 회원이 되려면 한 명 이상을 공짜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피자값에서 우리 걸 하려면 한 개 이상은 줘야 돼요. 목욕탕에서 하려면 한 명 이상은 공짜로 목욕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10만 명의 아이들을 공짜로다가 돈이 없지만, 예? 부모님이 아니시지만,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킨 먹을 때, 아니면 한 달에 2번 먹을 때, 얘들은 한 달에 2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먹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 중에서, 거기야, 예? 내가 지난번에 그 교촌 치킨을 먹었더니, 교촌 치킨 너무 맛있더라.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또 레스토랑 갔다 온 얘기도 하고,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애들이 같이 학원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따라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랑 헤어지지 않고 같이 학원의 이야기를 다시 학교 와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끌리지 않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만 있어도 전혀 10만 명을 우리 원어민 그룹에서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있습니다. 50만 명의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10만 명, 한 기업이 10만 명을 책임지면 됐잖아요. 정부도 못하는 일을. 그래서 원어민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국가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2016년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특허 사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2016년에 이게 시작됐고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매칭 찬스 연결이 심했었다. 매칭 찬스에서 매칭 찬스 비즈라는 회사 브랜드를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벤트가 이건데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2월달에 올 2월달에 가슴이 터집니다. 제가 1월달에 제가 또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1월달에 왜냐면 소지섭 씨 광고를 통해서 왜냐면 1월에 우리가 150만 푸드를 만들려고 해서 150만 푸드면 7,500억이었고 수당으로 주문하면 3,000억이 본사에 남아요. 그 3,000억을 갖다가 위기가정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인데 제가 그 돈은 위기가정 청소년에서는 아직은 안 쓰겠다 했어요. 그 3,000억을 가지고 2월부터 이벤트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벤트를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이벤트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아이디어에서 쓰는 것보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듯이 물건을 주지 말고 부재하는 것을 주지 말고 부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버리면 계속 부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를 활성화시켜서 500만 그때는 이제 1,000만 명을 기대했어요. 내가 1,000만 명 이상을 만든다. 왜? 1,000만 명 이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를 쏟아붓냐? 3,000억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1,000만 명한테 평균 제가 한 달에 1,000만 명한테 10,000원씩만 뜯어내는 게 아니지만 기부를 받게 평균 10,000원을 못 쓰던데 기부를 받으면 1,000억씩 아이들 돕는 일이 생긴다. 지금 3,000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3,000억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게 되면 그래서 1,000만 명 회원을 만들면 나는 1,000억씩 기부를 받아서 매월 아이들한테 1,000억씩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을 기부받는 게 어렵다고 그러죠. 나는 10,000원을 왜 기부받아? 이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콩탕을 좀 사주라. 사업을 사주라. 그리고 그 사업을 산 나머지가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애들을 도울 건데 대신에 우리가 경매사를 불러가지고 경매사를 통해서 뼈를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뼈를 잘 불어나는 제 세라믹 기술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세라믹 기술. 저 별거 다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사님 안 그래요. 제가 불안한 것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적용할 거예요. 인삼콩나물도 만든 거 알죠? 인삼콩나물. 그래서 김장식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콩나물 지하수 없어가지고 맨날 난리되는 거예요. 콩나물 때문에. 지하수도 콩나물 공장 때문에 난리를.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카이스트 박사는 에튜디 박사님들하고 하면서 운영하는 걸 하면서 제가 눈에 내가 맨날 인삼콩나물 만들어봤자 돈을 벌어서 우리 직원들은 먹여 살릴 수 있어도 아이들을 10만 명 만들고 100명 치료한다.
케어하는 게 100년도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차 산업혁명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애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은 큰 돈이 안 들고 우리 미리 가정을 가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든 게 이벤토입니다. 이벤토를 그래가지고 제가 1월 달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그 3,000원 가지고 이걸 키우려고 하면 애들이 정말 모든 애들이 다 학원에 다닐 수 있어요. 피아노 학원도 다닐 수 있고, 태권도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입시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학원 내다가 다시 학교 와가지고 학원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고 같이 껴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해외여행 시켜주려고 합니다. 얘들 해외여행 시켜주는데 멀리 가면 비싸니까 대화도 배 타고 가면 엄청 싸요. 엄청 싸요. 대화도로도 해외잖아. 비행기 타고 우선에 대만을 갔다 오든지 가까운 중국에 갔다 오게 해서 그것도 할인 기간에 이렇게 갔다 오면 싸게 갔다 오고. 그래서 친구들은 올 여행은 이제 유럽에 갔다 왔다고 유럽 갔다는 얘기하면 얘는 대만 갔다 왔어도 절대 해외 갔다 오고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같이 껴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 한 번 있는데 제가 어렵게 살아보니까 한 번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한 번 경험이 아이들한테는요 그 또래 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있을 때는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없어서 굶으면 서러운 거고 없어서 실수하면 창피하고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부터 모아주는 마음을 잡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왜 그렇게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이벤트를 키우려고 제가 몸부림치면 이 아이들이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그 콘텐츠를 원래는 돈 없이는 못 가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연결인심이 세다잖아요.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 이벤트랑 연결되고 이벤트는 위기가정 청소년하고 연결되면 이게 힘이 세서 이 아이들이 돈가스도 먹어보고 저희가 아웃백에서 엄청나게 밥 먹게 됐습니다. 아웃백 돈 없을 때 어떻게 아웃백 비싼 데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웃백에서 다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외식을 다 같이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또래 집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으면 사회적 자기 정체성이 완성돼서 이들이 성인 됐을 때 왕따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귀한 줄 압니다. 귀한 줄 알아요. 제가 가난한 시절을 경험하고 보다 보니까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건 별로 없고 친구 거를 거기다가 빌려 썼어요.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그림 도구를 친구를 쓰고 또 도시락인데 반찬을 맨날 김치에다 단무지만 싸드시니까 안 가져가가지고 친구들 도시락 숟가락만 가져가가지고 얻어먹는 게 더 덜 창피해요. 내 도시락에 김치만 단무지만 있으면 돈에도 창피해. 그래 차라리 남의 거 뺏어먹는 게 나아. 뺏어먹는 게 나아. 그래서 소풍 가도 그 김밥이 김하고 재료가 얼마나 된다고 저희 어머님이 김밥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풍 갈 때도 도시락을 싸줬어요. 짜같이.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한번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소풍 가는데 이거 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짜같이 마늘 짜같이 가지고 가냐. 그래가지고 그냥 소풍 가는데 갔다 왔는데 평상시에 내가 그래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더 배불리 먹었어. 뺏어 먹으니까 도시락 안 가져갔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씩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면 다 애들이 한 번씩 경험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나는 이 이벤트였고, 그 이벤트가 2월 달에 팔선에서 1000만 명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안티들이 그렇게 우리 어린이를 쑥대기 먹고 씹었어요. 엄청 씹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쓰이요? 저주의 기도가 너무 나왔었어요. 저주의 기도가. 근데 기도는 안 했는데, 저주의 기도는 안 했는데, 저주에 능가하는 걸 받을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 아이들이, 그래서 4월 달에 애들을 모집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애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9월 달에도 실패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겠다 결정한 거고, 9월 중순에서 세 번째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제 기획이 잠깨에서 나온 줄 아는데요. 잠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서 이게 한 달이죠. 11월 중순, 12월 중순 3개월 동안에 100만에서 1000만을 만들어내겠다. 500만을 만들어내겠다. 이 부분에 이 3개월 동안에 500억에서 600억을 투자를 하겠다. 트라이스톤이 지금 팔면 500억에서 600억, 지금은 500억 수준인데 조금만 더 3개월을 늦추면은 100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500억을 더 쏟아붓겠다.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치킨을 70% 할인권을 때리면 20%는 치킨집에서 할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50%를 부담하면 되거든요. 치킨이 거의 2만원, 22,000원이 되니까 우리가 만원을 부담해주면 학생들이 치킨이 70% 해가지고 자기 1,000원 내면 애들이 얼마나 난리를 나겠냐,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얘들이 이벤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누르는데 하루에 10번밖에 자기가 못 누르니까 최소한 50번 이상 눌러야지 70% 당첨될 확률이 생기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 핸드폰을 이벤트 깔고 아빠 핸드폰 이벤트 깔아가지고 핸드폰 쫙 갖다 놓고 자기가 누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들이 500만 명이 있는데 500만 명이 엄마 아빠 삼촌 형 깔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빼고 3명 나오면 얼마예요? 500만 명이 그 500만 명이 3 곱하면 1,500만 명. 1,500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1,500만인데 그게 아니고 3분의 1만 투자하면 500만 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돈은 뭐에다 쓰냐면 이 치킨 이 비용을 물어주는데 우리가 써서 계속 70% 하는 건 때리면 아이들 들어오게 돼 있다. 어른들은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애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70% 하는 건 되는데 친구가 70% 하는 건 받으면 이 친구들은 이 집단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요. 애들은 반에 30명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30명이 한두 명이 70% 하는 건 받으면 얘들은 그게 이제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 누군 70% 받았기 때문에 얘들은 구걸하고 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들을 500만 명을 100만 명에서 500만 명은 충분히 이 기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기간 3개월 동안에 500억을 쓰다 보면 이거 다 손이 되고 뭘 쓸 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월 중순부터 이게 성탄이 이제 25일 성탄이 들어오게 되고 1월 중순까지는 이게 우리나라의 빅 이벤트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빅 이벤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많은 기업들이 다 재고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털었는데 재고를 싸게 털다가는 내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안 털었다가는 연간 매출에 영향을 받아서 1년 연간 매출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든 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때 이벤트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벤트에다 슬쩍 70% 할인을 때려준다는 거예요. 예, 때려주는데 우리 이벤트는 뭐예요? 받는 사람이 떡빙친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운이 좋아서 저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3년에 제조된 물건을 우리는 이때 확 풀기 시작하는 건데 풀 때마다 내가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2% 내지 3%는 내리고 할인을 때리게 되면서 이게 이제 돌게 되면 내년에 되면 소상공인들이 미용실에서 할인 때리고 그 다음에 짜장면집에서 하고 치킨집에서 이제 막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를 그 반드시 이거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가운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워너비 분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도 하고 막 카톡도 보내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워너비에서 수당이 안 나오고 돈 벌 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도를 하는 게 아도. 아도가 뭐냐? 불법 네트워크요. 그래서 아도에 가가지고 그냥 돈을 하다가 아장났어요. 아도가 아장났어요. 아도 치다가 아장났어요. 그러더니 불어들이 막 손해본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 아도 엄청 갔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빠친코. 빠친코로다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게 있습니다. 빠친코. 그 다음에 김양식은 제가 회원을 멈추면서 김양식을 하는데 자꾸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니까 우리 회사는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 또 엄청 가는 거예요. 엄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적으로 가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해라는데도